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평범한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아픈 손가락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일반적으로 부모 입장에서 다른 자식에 비해 잘 되지 않아 마음이 쓰이는 자식을 의미한다고 해요. 어느 집이나 더 신경 쓰이는 자식은 있기 마련이죠. 오늘 이야기할 사연은 시댁의 아픈 손가락인 신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명문대를 졸업할 정도로 똑똑했지만 시댁에선 천덕꾸러기였던 신우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릴 때 저는 평범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것도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아버지의 사업이 망해서 가세가 기울게 되었거든요. 저는 성적이 좋은 편이라 좋은 대학의 경영학과를 가려고 공부를 했는데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나 저희 집안 사정을 원망한 건 아니었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어느 정도 심지가 있는 아이였죠. 저는 제 인생 목표 달성을 길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20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S기업 반도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장장 15년을 그 회사에서 나오지 않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년이면 제가 원하는 금액을 가지고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나가는 비용이 생겼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만 그걸 탓하고 싶지 않아 더욱더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제 목표, 제 꿈은 단순했어요. 그저 온전히 제 손으로 쌓아 올린 가게를 가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가게 운영을 위한 경영 공부와 바리스타 공부를 병행하기도 했어요. 학교에 들어가지 않고 그런 공부를 한다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못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전 차근차근 제 꿈에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서고 있었죠. 그런 제가 반도체 회사에 다니던 시점부터 만나던 사람이 있었어요. 직장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 보게 된 사람이었는데 참 차분하고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견을 가지지 않고 제 꿈을 응원해준 고마운 사람이었죠. 결혼 전 고등학교 동창회 결혼식 때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과 함께 축하를 해주러 갔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고등학교 동창들 몇 명을 만나게 됐는데 그중에 좀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친구 하나가 제게 그러더군요. 너 여전히 공장에서 일하니? 너도 참 힘들게 산다. 육체 노동하면 금방 늙어. 그리고 너 지금 벌써 30대인데 이제 그만두고 좀 편한 일 해야 되지 않아? 언제까지 공순이로 살래? 딴에는 절 걱정하는 말을 섞어가며 말했지만 누가 들어도 비하 발언이었죠. 그렇지만 그전에 너무 많이 당해서 이 정도는 가렵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명예를 대신해 나서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제 남자친구였습니다. 요즘 세상에 직업의 귀천이 어디 있습니까? 목표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더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 힘든 일 없으면 지금 당신이 사용하는 핸드폰도 없다고요. 그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제 손을 잡고 예식장에서 나와버렸어요. 그는 제 어깨를 꼭 안아주며 그러더군요. 당신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야. 한결같이 한 가지 꿈을 위해 인내하고 노력한다는 건 아무나 못하잖아. 지금처럼 조금만 노력하면 분명히 곧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을 거야. 저는 눈물이 핑 도는 걸 느꼈어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점차 약해지고 있었나 봅니다. 꿈으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도 더디고 지치고 힘들었던 것 같았어요. 그러니 그 격려에 눈물이 나올 수밖에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필사적으로 자기 일처럼 격려해주는 남자친구를 보며 저도 힘을 더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 말대로 저는 공장에 취직한 지 15년 만에 아끼고 저축해서 남양주 북한강 옆에 제 가게를 크게 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분명히 당신이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지도 몰라.
당신한텐 언제나 감사해. 내 옆에 있어줘서 정말 고마워. 저보다 더 좋아하던 남편은 더 돈독한 사이가 되었고 결혼 이야기까지 오고 갔습니다. 그렇게 제 나이 35에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그날 시누이만 빼고 다 오셨더군요. 당시 시누인 대기업 취업에 열을 올리던 중이라 올 수 없다고 통보를 했던 모양이에요. 오빠 상견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요. 당시에 시누이도 나이가 30이라 충분히 급한 마음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상견례에서 제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취직한 뒤에도 친정에 항상 도움을 주던 아이라고, 그래서 미안하고 고맙다고요. 그 말을 듣던 시부모님도 정말 딸을 잘 키우셨다며 서로 덕담을 주고받으셨어요. 상견례가 끝나고 서로 헤어지려는데 시부모님이 절 잠시 따로 부르더군요. 얘 상아야, 저기 오늘 너희 신우 못 온 거 말이다. 네가 좀 잘 이해해 주렴. 걔가 명문대 졸업하고 좋은 회사 취직했었는데 회사에 적응을 못한 건지 1년도 못 채우고 퇴사하고 다시 다른 직장에 들어갔다가 6개월도 안 돼서 또 퇴사를 했어. 그게 지금 몇 번째인지도 모르겠고 이젠 취직 자체도 잘 안 되는 모양이야. 오늘 못 온 것도 그런 답답한 마음 때문일 거야. 그러니까 이해 좀 해줘. 어? 네, 저도 당연히 그 마음 잘 아니까 걱정 마세요. 취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가씨가 참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린 저에게도 간곡한 말투로 미안함을 전하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싱긋 웃어드렸습니다. 시댁에선 좋은 대학 나와서 취직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신우를 안쓰럽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시댁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후덕하고 마음씨 좋고 편견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도 사돈 어른들이 너무 좋은 사람들이라 마음이 놓인다고 말하기도 하셨죠. 결혼식 때도 시어머니 제 손을 잡아주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솔직하게 지내자. 우린 다른 울타리에서 자랐고 그만큼 다른 부분도 많을 거야. 말도 없이 서로 눈치만 보다 보면 언젠간 분명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 때문에 싸우게 된단다. 그러니까 절대로 숨기고 참으려고 하지 말고 다 이야기해 주려무나. 꼭 쥔손에서 진심이 느껴져 저는 이 결혼 생활이 그래도 시부모님 덕분에 힘들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은 신우와의 첫 만남에서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날은 결혼 후 첫 명절이었어요. 저희는 시아버지 형님이 계시는 시골까지 모두 내려갔습니다. 아가씨는 직접 그쪽으로 바로 내려오겠다고 하더군요. 큰아버지 댁에서 마주한 신우는 저를 위아래로 내려다보더니 그러더군요. 아, 그쪽이 제 올케 언니예요? 공장에서 일한다는? 대학은 나왔죠? 첫 마디부터 정말 강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짜고짜 공장 이야기를 꺼내는 걸 보니 보통 성격은 아니다 싶었죠. 아니요, 저는 고졸이에요. 와, 고졸이래. 오빠, 보라고. 고작 중소기업이나 취직하니까 고졸 여자나 만나는 거야.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지. 집안 격떨어지게. 친인척들이 모두 있는 곳에서 저를 비하하는 신우를 보며 저는 인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좋은 사람들 앞에서 화를 내고 싶진 않았는데 그런 제 마음을 누군가 방 안으로 들어오다가 신우의 얼굴을 보고는 썩난 얼굴로 말했어요. 야, 내가 너 명문대 나왔다고 자랑해서 얼마 전에 취직시켜줬잖아. 그런데 거기 사람들하고 매번 부딪히고 일 못하겠다고 하고 뛰쳐나오면 어떡해? 네가 맡았던 일들도 결국 다 다른 사람이 맡고 있고 너 때문에 내 체면이 아주 말이 아니라고. 넌 책임감은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어? 남의 격 운운하지 말고 너나 잘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얼마 전에 신우에게 직장을 소개해준 시삼촌이었습니다. 결국 시삼촌 등판에 열받은 신우는 연휴 하루 만에 서울로 올라가 버렸어요. 솔직히 분위기만 안 좋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을 다행으로 생각했습니다.
강렬했던 신우와의 첫 만남 이후 두 번째 만남은 시어머니의 생신 때였습니다. 저는 첫 시어머니 생신상을 정성 들여 만들어 드리고자 시댁으로 직접 가서 음식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몇 인분을 만들어야 할지 몰라 생신 전날 시댁에 전화했습니다. 어머님, 내일 혹시 몇 인분의 식사를 하면 될까요? 예, 너 힘들게 뭘 만들어 먹어. 그냥 우리 밖에서 사 먹자. 어? 그래도 첫 생신상이잖아요. 그럼 올 한 해만이라도 제가 차리게 해주세요. 내년부터는 어머니 말씀 따를게요. 네? 이렇게 마음 써주니 고맙구나. 그러면 일단 4인분, 아니 5인분만 할까? 네 신우가 올 것 같거든. 안 올 수도 있는데, 아유, 아까 전에도 전화 와선 왜 엄마 생일에 자기가 내려와야 되냐고 화를 내는데 이 기집엔 인간이 덜 됐어. 너 반만이라도 닮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철이 덜 든 건지 아니면 철들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다 얘. 시어머니 입으로 듣는 신우의 인상은 사실 정말 별로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신우에 대해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생각하는 바를 다 숨길 순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어머니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신우가 오후 늦게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 걱정대로 시댁에 도착한 신우는 집에 있는 내내 투정과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너 이번에도 일 적응 못하고 나왔어? 적응을 못하다니. 거기 복지가 너무 안 좋더라고. 연차를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곳은 안 돼. 게다가 직장 상사 너무 깐깐하고. 그리고 월급은 또 얼마나 작은 줄 알아? 나 정도 되는 재원이 그런 곳에 썩는 건 말이 안 되지. 거기보다 더 좋은 데 갈 수 있는데 말이야. 너 그 말 도대체 몇 번째인지 알긴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적응을 못하고 떨어져 나오는 거야?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이런 거 보면 너한테도 문제가 있는 거야. 엄만 왜 맨날 내 탓이야? 내가 뭘 잘못했는데. 솔직히 취직할 때 유학 경험이 없는 내가 얼마나 불리한 줄 알기나 해? 오빠 말고 나한테 더 신경 써줬으면 내가 더 잘 나갔을 거라고. 저 말버릇 좀 봐. 너 여태껏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어. 유학은 우리 사정 때문에 못 보내줬을 뿐이고 넌 이날 이때까지 받아간 건 생각도 안 하고 우리가 안 해줬다고만 생각하지? 신우가 제 옆으로 슬쩍 오더니 절 보지도 않고 묻더라고요. 제가 회사 다니면서 생각한 건데요. 고졸로 직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체 무슨 생각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못난 걸 매번 남 탓으로 돌리는데 그건 무슨 심리예요? 제가 고졸의 공순이라는 걸 듣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신우를 보니 저도 열이 슬슬 올라오더군요. 그렇지만 시댁의 신우에게 인상을 구기고 말할 수는 없어 싱긋 웃으며 말해줬어요. 그러게요. 무슨 심리지? 그런데 그 고졸의 공순이인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아가씨는 왜 취직 못하는 걸 왜 어머님 탓으로 돌려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 아가씨도 그게 무슨 심리인지 생각해 보세요. 그럼 고졸로 직장 들어온 사람 심리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신우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르며 화난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말 다 했어요? 그래봐야 대학도 못 간 패배자 주제. 마지막에 그 신우의 외침은 모든 가족들이 다 들어버렸고 시부모님이 경악하며 달려나와 신우이를 혼냈습니다. 야, 너 새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당장 이리 와서 사과 안 해? 내가 왜 사과라는데? 내가 뭐 못할 말 했어? 고졸을 고졸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잘못된 거냐고. 또 그런 말 쓰지 말라고 했지. 너 네 새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모르지? 넌 새언니 발가락에 때만도 못해 이거사. 당장 안 나와? 신우는 시부모를 피해 방으로 도망갔고 결국 저희들이 식사하는 동안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뒤 방문은 열려 있고 신우는 없더군요. 그 짧은 시간에 도망을 갔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관자놀이를 꾹꾹 누르며 제게 말했습니다. 아휴, 미안하다. 애가 왜 저렇게 삐뚤게 컸는지 모르겠네. 너한테 사과시키려고 했는데 벌써 도망가 버리고
아휴, 우리가 죄인이지. 자식을 잘못 키운 죄인이야. 나도 미안해, 여보. 동생이 설마 저런 말을 할 줄은. 혹시 또 무슨 말 들었어? 기분 나쁜 말이나. 괜찮아요. 저한테 사과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가씨 성격이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네요. 아가씨 하는 걸 보니까 분명 직장에서도 아마 고졸 전형이나 자기보다 좋은 대학이 아닌 사람들한테 막대하는 것 같은데 고치기는 해야 할 것 같네요. 혹시 다음에 제가 아가씨 인성교육 좀 시켜도 될까요? 저는 신우의 그 행동을 저에 대한 선전포고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시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아가씨의 정신 상태를 바로 잡아주려고 생각했죠. 시부모님은 역시나 고맙다는 표정으로 제게 신우이를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니?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 그래서 반쯤 포기하고 있었는데 네가 해준다면야 우린 환영이지. 제발 제발 제 사람 좀 만들어주라. 어? 그렇게 시부모님에게 약속까지 받았는데 신우가 시댁에 오질 않더군요. 대기업에 취직하려고 서울에서 열심히 취업 활동을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에게 단단히 삐친 모양인지 아니면 제게 화가 난 모양인지 코빼기도 보이질 않았어요. 1년이 지나도록 시댁에 오지 않는 신우 때문에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야, 너 진짜 이번 명절에도 안 올 거야?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길게 집에 오질 않는 건데? 무슨 생각이냐고? 그 고졸 출신의 당당하기만 한 올케 언니 때문에 안 가는 거야. 아무리 내가 취직을 못했어도 명색이 명문대를 나왔는데 고졸 출신의 올케 언니한테 질 수는 없지. 무조건 올케 언니랑 엄마 아버지가 놀랄 만한 직업 얻어서 갈 거야. 그래서 세 사람한테 본때를 보여줄 거라고. 야, 무슨 본때를 보여준다는 건데? 너, 네 취업은 널 위해 사는 일이야. 남한테 보여주기 식으로 취업하면 또 적응 못하고 떨어져 나온다고 내가 몇 번을 말했냐? 제발 이젠 정신 좀 차려. 몰라. 될 때 되면 갈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렇게 신우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또다시 간감무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댁과 저희들에겐 경사스러운 소식이 있었어요. 바로 저의 임신과 출산이었습니다. 저도 물론 바랬던 일이긴 했지만 남편과 시댁에는 더 간절히 바라던 소식이었어요. 임신했을 때부터 시어머니와 시아버진 연락도 자주 하셨고 제 건강도 무척 신경 써주셨습니다. 특히 몸에 좋은 것들을 자주 요리해서 제게 보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두 분의 애정과 관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아 너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렇게 10달을 품은 옥동자를 낳았으니 시부모님이 너무나 좋아하셨죠. 저와 남편은 내심 딸이기를 바랬는데 시부모님 두 분이 너무 좋아해 주시니 아들도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은 여전히 간감무소식이었던 신우를 강제로 저희 집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첫 손주의 첫 조카인데 축하해주러 안 올 거냐고 잔소리를 했더니 겨우 오겠다고 하더군요. 신우가 며칠 뒤 저희 집에 왔습니다. 그날은 마침 동짓날이었어요. 당시 저희 집엔 손주를 보러 오신 시부모님과 일을 일찍 마친 남편까지 모두 와 있었어요. 다들 애 방 꾸미고 청소하시느라 바빠 초인종이 울렸을 때 제가 현관까지 마중 나갔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팥죽을 사들고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저는 당황한 표정으로 신우를 멍하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신우가 잘난 척 웃으며 제게 그러더군요. 올케 언닌 동짓날 팥죽 먹는 것도 몰라요? 아니면 깜빡 잊고 있었나? 이걸 먹어야 나쁜 기운을 물리쳐주는 거예요. 아휴, 이것 봐, 이것 봐. 고졸이니 상식도 없지. 상식 좀 키워요, 올케 언니. 저는 그 말에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어요. 오늘은 애기 동지라 팥죽을 먹지 않는 날이라고요. 하지만 그 역할은 시어머니에게 뺏겨버렸네요. 시어머님 방에서 나오시다가 거실에 진동하는 팥죽 냄새에 놀라서 당장 신우에게 달려왔어요. 야, 너 팥죽을 사왔어? 어, 엄마 팥죽 좋아하잖아.
동짓날에 무조건 먹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어? 의기양양한 표정의 신우를 보며 시어머니가 고함을 빽 질렀습니다. 얘가 미쳤나 봐. 애기 동지에 애 있는 집에 팥죽을 들고 와서 먹으려는 미친 짓이 어딨어? 네 조카 병이라도 걸리거나 나쁜 일 생기면 어쩌려고. 먹을 거면 밖에서 너 혼자 처먹어. 애기 동지가 뭔데? 그건 나한테 안 알려줬잖아. 시어머니는 그런 신우를 현관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다 못 먹으면 못 들어올 줄 알아. 결국 신우는 혼자 밖에서 팥죽을 다 먹고 들어와야 했습니다. 저는 현관문으로 벌벌 떨며 들어오는 신우를 보며 웃으며 말해줬죠. 아가씨,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는 옛말이 틀린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니까 아가씨도 상식을 좀 키우세요. 명문대 졸업했다고 능사는 아니죠. 이런 것도 모르면 어디 가서 욕 얻어먹어요. 평상시에 잘난 척이라도 덜 했으면 시어머니도 저도 이렇게 행동하진 않았을 거예요. 충분히 모를 수 있는 일이고 요즘 잘 지키는 사람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혼자 잘난 척 하려던 걸 아는 사람들 입장에선 좋게 봐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따끔하게 한마디 했더니 신우가 얼굴이 빨개져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곤 돌아갈 때까지 다른 가족들과 한마디도 섞지 않았어요. 결국 신우는 조카 얼굴은 한 번도 보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어지간히 부끄러운 모양이었어요. 그렇게 전 신우를 보내고 육아에 힘썼습니다. 힘든 와중에 신우까지 신경 쓰이게 하는 것보단 나았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는 말이 엄마들 사이에는 있거든요. 저도 애를 낳고 보니 생각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 점점 앞으로가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카페 2호점에 대한 것도 이미 구상에 들어가 신경 써야 할 일이 많았고 가게 일도 다시 시작해야 하는데 아이는 1개월, 2개월이 지나갈수록 손이 더 많이 갔어요. 저는 결국 홀로 끙끙대며 육아를 하다가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옛말에도 아이 하나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도 도움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떠오른 건 역시 친정이었어요. 하지만 친정엔 이미 친정 오빠의 아이를 돌보고 계시는 중이라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에 부탁을 해보기로 했어요. 하지만 시부모님이 제 부탁을 들어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시댁 아파트가 좁은 데다 무엇보다 저와 남편 직장에서 너무 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기 전에 충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을 해서 생각을 정리한 뒤에 시댁을 찾았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저희하고 같이 사실 생각은 없으실까요? 같이 살자고? 어디서? 너희 집에 들어오라는 말이냐? 그게 아니라 사실 제가 어머님께 저희 아이를 좀 봐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시댁이 남편과 제 직장에서 너무 멀어서 데려다주고 데려오는데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같이 살면서 애를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물론 합가할 집은 좀 큰 평수로 같이 살 수 있는 곳을 찾아볼 예정이고요. 만약 두 분만 괜찮으시면 합가를 했으면 하는데 제가 합가 이야기를 하자 시부모님은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물론 조금 조심스럽게 제게 물어보기도 하셨어요. 근데 우리랑 같이 살면 네가 더 불편하지 않겠니? 요즘 누가 합가하면서 살아? 제가 이미 두 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경험했잖아요. 전 싫어할 일 없어요. 솔직히 제가 더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물론 애기 봐주시는 대신 돈도 드릴 테고 최대한 편의도 봐드릴 텐데 그래도 항원 육아를 시키게 된 꼴이잖아요. 제 선에서 알아서 해야 했는데 해결을 못하고 두 분의 손을 빌리게 됐으니 제가 더 죄송한 일이죠. 아유, 아니야.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만약에 애보다 힘들면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마.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일하려무나. 그렇게 생각보다 흔쾌히 시부모님의 허락을 얻고 우리는 합가할 새로운 집을 사기로 했습니다. 기존의 집은 처분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기존의 아파트를 판 돈을 주더라고요. 저는 그걸 다시 되돌려드리며 노후 자금으로 쓰시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 돈으로 새로 살 집에 보태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이 돈을 쓰는 건 아까워 남편에게 주면서 몰래 보관만 좀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두 세대가 함께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보다 시부모님이 더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집이 예전보다 커진 것도 좋아하셨지만 두 분이 전원주택에 가지고 있던 환상을 실현해 드릴 수 있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정원과 텃밭을 꾸미고 싶어 하셨고 시아버진 큰 개를 키우고 싶어 하셨거든요.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좋은 취미가 생긴 데다 자라나는 손주의 재롱까지 두 눈으로 담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셨나 봐요. 그런 시부모님 모습에 저도 남편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이 저를 안아주더군요.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살 생각해줘서 고마워. 부모님한테 변변찮은 효도도 못하는데 당신이 다 해드리는 것 같아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해. 당신이 내 대신 이렇게 많이 고생하니까 난 당신한테 앞으로 더 잘할게. 그리고 몇 개월 뒤 신우가 새로 이사한 집으로 잠시 내려왔습니다. 신우는 여전히 정규직 취직은 못하고 단기로만 일을 하던 중이었고 이번에 회사에서 해고당해서 결국 내려오게 된 상황이었어요. 신우는 저번에 저한테 당한 게 있어서인지 비아냥거리면서 제게 말을 걸어오더군요. 공순이 옳게 언니? 언니처럼 고졸인 사람도 일하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긴 해요. 아가씨, 저 옛날에 공장 졸업했어요. 새 직장 구한 지가 언젠데 계속 공순이래요. 글 그만두고 남양주에 카페 하나 차린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젠 사원이 아니라 사장이라서 생각할 게 많긴 한데 아가씨는 얼마나 생각이라는 걸 안 했으면 아직도 취직을 못해요. 이제 그만 생각이라는 걸 좀 하고 살아요. 어머님이랑 아버님 힘들게 하지 말고. 이제 다 컸잖아요. 30이면 어린 나이도 아닌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저는 그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줬어요. 시댁에서 크게 분란 일으키고 싶지 않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조용히 시부모님 없을 때를 노려 절 공격해온 신우에게 되갚아주는 건 그리 힘든 일도 아니었죠. 그래봐야 고작 1인 영업장일 텐데 그것도 꼴의 사장이라고 거들먹거리는 것 좀 봐. 공순이에서 장사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뭐 미꾸라지가 용된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니죠? 그래봐야 옳게 언닌 고졸일 뿐이라고요. 그건 아가씨 생각이고요.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던데요. 저는 신우에게 제가 차린 카페 사진을 주르륵 보여줬습니다. 자랑하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그 근처에서 가장 잘 나가는 가게로 유명했거든요. 여기가 제 카페고 여긴 제 매출 전표예요. 하루에 얼마 못 벌어요. 그렇게 슬쩍 신우에게 보여준 전표엔 일당의 단위를 넘어선 금액이 찍혀 있었고 그걸 보던 신우의 표정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가씨, 이 정도로 돈 벌 정도 아니면 제 앞에서 고졸, 대졸, 명문대 이런 이야기 꺼내지도 마세요. 졸업장이 성공 보증수표는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써먹는지가 중요한데 보세요. 명문대 졸업한 아가씨는 여전히 취업 못한 실직자, 고졸의 공순이로 일하던 전 어마어마한 매출의 사장님.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겸손해지시죠. 알았죠? 신우는 그제서야 깜짝 놀라 조용해지더군요. 규모가 클 거라곤 짐작도 못한 것 같았습니다. 이제야 신우가 정신을 좀 차리겠거니 싶었는데 그게 아니더군요. 신우는 저희가 상상도 못할 말을 저와 제 아이를 바라보며 툭하니 별거 아닌 것처럼 던졌습니다. 어떻게 애가 말 한마디를 안 해요? 보통 이맘때쯤 말하지 않나? 나 아는 선배는 벌써 애가 말도 잘하던데 얜 어디가 모자란가 말을 안 하네? 이래서 저학력자는 애 낳으면 안 된다니까요. 부모 학력이 애한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데요. 여태까지 그래도 신우라고 웃으면서 대해줬는데 이번만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제가 막 화를 내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신우 앞에 서더니 소리쳤습니다. 아 취업이나 해 이거사.
속 터져 죽겠네. 결혼은커녕 취업도 제대로 못해서 빌빌대는 게 도대체 누구한테 그딴 소리를 짓거려? 엄만 좀 가만히 있어봐. 얼마 전에 전화해서 조카 매일 잔병 치레한다고 뭐라고 했지? 그럴 때 면역력을 키워야 해.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하던 신우는 자신의 가방에서 뭔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라고요. 슬쩍 보니까 짜먹는 홍삼 스틱 같이 생긴 거였어요. 그러더니 작은 숟가락에 그걸 쭉 짜 넣었어요. 맑은 노란색에 끈적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조카야, 이 고모가 너 건강하고 머리 좋게 만들어줄게. 너희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서 이런 것도 안 주지? 저는 신우의 손에 들린 것에 깜짝 놀라 손부터 확 잡아챘습니다. 아무리 봐도 꿀처럼 보였거든요. 제가 신우의 손을 막자 신우가 어리둥절하게 절 쳐다봤어요. 뭐예요? 아가씨, 이거 혹시 꿀인가요? 맞아요, 꿀이잖아요.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사왔어요. 언니 이런 것도 모를 것 같아서요. 신우 손에 들린 건 일회용 꿀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신우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1살짜리 애기한테 꿀을 주다뇨.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아기한테 선물할 거면 미리 물어보던가. 최소한 줘도 되는지 확인부터 해야지. 다짜고짜 쭉 짜서 입으로 갖다 대면 어떡해요? 아니, 좋은 걸 갖다 줘도 난리예요. 꿀은 건강식품이잖아요. 아가씨, 꿀은 2세 미만 신생아에겐 금기식품이에요. 벌써 몇 년도 전에 일본에서 신생아한테 꿀 한 스푼씩 먹였다가 아기가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고요. 멸균도 안 된 센 것인데다가 꿀 안에 있는 보툴리눔균은 면역력이 떨어진 아이에겐 독과 다름없어서 식중독으로 병원 실려갈 수도 있어요. 올케 언니가 잘못한 거겠죠. 꿀이 얼마나 안전한 식품인데. 시어머니가 결국 나서서 신우의 등짝을 짝 하고 후려쳤습니다. 너 아기 입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 물어보고 줬어야지. 넌 왜 안 하던 짓을 해? 왜 나한테만 그래? 못 배운 올케 언니가 육아 실패할까 봐 도와준 거잖아. 뭐? 너 아직도 헛소리 짓거리지? 저는 신우와 푸닥거리하는 시어머니를 말리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님, 아가씨를 이 상태로 놔두는 건 아무래도 문제가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없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설명을 해줘도 무조건 자긴 잘못하지 않았다고 우기는 걸 보니 이대로 그냥 두면 답이 안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아가씨 살고 있는 자취방 보증금 빼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어머니 명의로 계약한 집이죠? 취직도 안 되고 있는데 굳이 서울에 있을 필요도 없고 지금 저대로 있으면 아가씨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게다가 이렇게 다른 사람 배려 못하고 인성 지적받으면서 나이만 먹으면 취직도 제대로 안 될 거고요. 또 아가씨 이력서 1년도 안 되는 이력들만 줄줄이 있으면 도리어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제가 교육을 좀 시켜야겠어요. 보증금? 올케 언니, 미쳤어요? 아니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시켜요? 엄마, 저 사람 말 절대 듣지 마. 나 바로 취직해서 올게. 그러면 되잖아. 시어머니는 저와 신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고민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때 제가 쐐기를 박을 한마디를 꺼냈죠. 어머님, 이번에 단단히 고쳐놓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어머님과 아버님 발목 잡는 골칫거리가 될지도 몰라요. 그 마지막 말에 시어머니가 마음을 굳히셨습니다. 어차피 계약은 다음 달까지지? 방 빼고 집에 돌아와라. 네 올케 언니한테 감사해. 여기 이 집도 올케 언니가 산 집이야. 알지? 엄마, 제발 나 서울 보내줘. 어? 내가 왜 길을 쓰고 공부해서 명문대를 갔는데. 명문대를 갔으니 더 문제지. 어떻게 진득하게 있질 못해? 이건 너한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한 거야. 이 올케 언니 말을 들어보니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 그간의 네 행동을 봐라. 이번엔 우리도 마음 단단히 먹을 거야. 그 말에 신우가 완전히 절망한 표정으로 절 쏘아봤어요. 전 흔들리지 않고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짐은 오빠한테 부탁해서
용달로 하나도 빠짐없이 여기까지 고스란히 모셔올 테니 걱정 말고 아가씨 내일부터 당장 우리 카페에서 일해주세요. 미쳤어요? 내가 왜 올케 언니 밑에서 일해야 되는데. 나 카페에서 커피 나른 일이나 해야 할 정도로 학력 낮은 사람 아니에요. 석 달, 딱 석 달간만 일해요. 대신 월급은 저도 잘 챙겨줄게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다른 직원의 말을 듣지 않고 막무가내로 일을 하거나 손님을 막대한다거나 고졸 직원이라고 무시할 경우 그 날짜의 1급은 아가씨 통장이 아닌 어머님과 아버님 통장으로 넣어드릴 거예요. 일 안 한다니까요. 결국 떼쓰는 신우에게 시어머니가 서슬퍼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올케 언니 가게에서 일 안 하면 너한테 줬던 카드 정지시킬 거야. 그런 게 어딨어. 신우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이기지 못하고 결국 석 달간만 버티면 되냐며 확답을 받고는 열이 받아 씩씩거리더군요. 딸아, 제발 일 좀 열심히 해라. 이 3개월 동안은 우리한테 효도할 생각하지 말고 제발 제대로 해서 돈 벌고 마음 좀 고쳐 먹어. 알았니? 이게 다 너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일이야. 그러니까 제발 잘 좀 하자. 어? 시어머니의 간곡한 부탁과 함께 신우는 그날부터 저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일부러 신우에게 일을 가르쳐줄 직원으로 고졸의 베테랑인 직원을 골랐어요. 이 친구는 상황 판단이 빠르고 문제 해결 능력도 좋아서 제가 매니저로 점 찍어놓은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신우는 첫날부터 그 직원과 마찰을 빚었어요. 올케 언니,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한 이 사람에게 내가 뭘 배워야 하는데요? 카페에 관한 일이라면 너보다 훨씬 잘하는 베테랑이야. 네가 스스로 묻고 배우는 건 바라지도 않아. 그러면 적어도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줄 때만큼은 좀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안 되니? 결국 그날 온통 때를 써대는 신우 때문에 시아버지만 즐거운 하루가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퇴근한 저와 신우의 눈에 시아버지가 사놓은 강아지 간식과 옷이 가득했거든요. 저희를 본 시아버지가 활짝 웃으시며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유, 우리 딸이 오늘 아빠한테 효도 제대로 했네. 그래서 우리 강아지 간식이며 옷에 아주 넉넉하게 샀다. 잘 썼다, 딸. 벌써 아빠한테 1급을 줬단 말이에요? 오늘 대체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잘못한 게 뭔진 스스로 찾아야죠. 그나저나 이런 식이면 아가씨 이번 달 월급은 0원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도 걱정은 말아요. 숙식은 저희 집에서 다 제공하니까. 비아냥거리는 제 말에 신우가 짜증을 내며 방문을 쾅 닫으며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신우를 보셨어요. 인수인계조차 제대로 받지 않으려 했다는 이야기에 두 분이 기겁을 하며 제 손을 붙잡고 제발 저거 사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까지 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 그날은 고졸 직원의 인수인계를 받더군요. 하지만 일하는 내내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직원을 무시하며 자기 식대로 일을 하려다 결국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신우는 시어머니의 새로 산 커다란 화분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신우에게 말했죠. 어제 네 아빠가 돈 벌었다고 해서 오늘은 못 벌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가 또 사고를 쳐서 내가 이렇게 돈을 쓰게 됐구나. 예쁜 꽃나무 보고 마음 좀 가라앉히고 들어가거라. 이날 이때껏 살면서 네가 우리한테 선물하는 걸 받으니 마음이 아주 너무 뭉클하네. 물론 네가 원해서 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고맙다. 잘 썼어 네 1급. 그 모습이 더 짜증났는지 이번에도 신우가 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그렇게 몇 번이나 더 1급을 빼앗긴 신우는 결국 보름이 지나서야 제 말과 고졸 직원의 말을 어느 정도 듣게 됐습니다. 학력 운운하던 것도 더 이상 하지 않았고 하나하나 시비 걸며 싸우지도 않았어요. 그나마 사람이 좀 됐다 싶었는데 여전히 마음속엔 자신보다 낮은 학력의 사람을 깔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서비스직은 하등한 업종이라는 생각이
고정관념처럼 붙어 있더군요. 신우가 저희 가게에서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됐을 때 신우의 생각을 180도로 바꾸게 될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가씨, 오늘 직원 한 명이 병가를 써서 어머님이 대신 나오셔서 일해주기로 하셨어요. 저도 서빙하면서 도울 텐데 오늘은 제발 문제 일으키지 말고 일해주세요. 아니, 쉬는 직원한테 나오라고 하면 되지. 엄마를 왜 일을 시켜요? 나도 하루 정도 쓸만하다. 내가 너보단 잘할 거다. 그렇게 신우와 시어머니 그리고 저까지 카페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머그컵을 열심히 씻고 있었는데 신우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절 찾으러 들어왔어요. 올케 언니, 홀에 좀 나가봐요. 별 이상한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일인가 싶어 나갔더니 시어머니가 한 테이블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더라고요. 아니, 늙어서 눈이 침침하면 이런데 일하러 왜 왔어요? 내가 받아야 할 커피를 착각했잖아요. 이렇게 큰 카페에서 서빙 미스가 말이나 되는 일이야? 딱 봐도 집에서 쉬다가 잠시 도와주러 온 사람 같은데. 하긴 제대로 된 고등교육을 받았으면 이런 곳에서 이런 일 하겠어요? 이래서 저학력자는 안 된다니까. 상식도 없고 뭘 모르잖아. 아유, 입맛만 버렸네. 그때 신우이가 씩씩대며 시어머니 앞으로 나섰습니다. 당신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커피 하나 잘못 가져다 준 걸로 고등교육 저학력자 뭐 이런 이야기가 왜 나오는 거냐고요. 실수해서 사과했으면 된 일이지. 왜 그딴 걸로 사람 무안을 줘요? 서비스직을 하찮게 보나 본데 그런 당신은 하나부터 열까지 서비스직 이용하고 있는 인간이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비하 발언할 수 있어요? 우리 엄마 서빙 하나 잘못했다고 당신 같은 사람한테 그런 모욕받을 사람 아니에요. 저는 열을 내는 신우 몰래 그 손님과 눈을 맞추며 살짝 윙크를 했습니다. 옆에 있는 신우는 눈치채지 못했더군요. 사실 이건 저와 시어머니 그리고 손님이 짜놓은 연기였습니다. 아가씨에게 제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얕은 수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변호하며 그간의 자신이 해온 행동과 정반대되는 논리를 펼치는 신우를 따뜻한 표정으로 보던 시어머니가 눈물을 글썽거리며 신우이를 안아줬어요. 신우는 갑자기 이게 뭔지 모르고 당황하며 시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아유, 우리 딸 너무 고마워. 네가 이렇게 엄마 감싸줄 줄은 몰랐어. 엄마, 괜찮아? 설마 울어? 울지 마. 이씨, 사람을 학력 이딴 걸로 무시하는 게 말이 되냐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학력 차별이야. 여태껏 자신이 해온 일들을 온몸으로 부정하는 신우를 보며 저는 신우에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너무 열받지 마요. 이 상황 자체가 다 연기거든요. 연기요? 네, 저 손님이 하던 이야기 굉장히 낯익지 않나요? 매번 아가씨가 저한테 하는 말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어머님이 직접 당하게 하니까 어떤 기분이었어요? 제 말에 신우가 순간 놀라 눈을 동그랗게 뜨더라고요. 정말, 정말로 화났어요. 우리 엄만 중졸이지만 고생하며 저희 키웠고 저 대학까지 보내주시느라 등골 빠지도록 일하셨단 말이에요. 그런 엄마가 저런 취급 당하는 거 보니까 속이 뒤틀리고 미안해요, 올케 언니. 제가 한 말에 이런 기분이 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그런 말 안 할게요. 신우는 그제야 제게 미안하다며 사과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을 기점으로 신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무엇보다 학력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점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저는 이제 한시름을 놓았으니 남편 시부모님과 상의해 시어머님이 우리에게 집 살 때 보태라고 주신 돈을 신우에게 주기로 했어요. 아가씨, 이거 옛날에 어머님이 저희한테 집 살 때 쓰라고 주신 아파트 판돈 중 일부예요. 이걸로 서울에 집 계약하고 좋은 직장 한번 찾아봐요. 지금의 아가씨라면 좋은 곳도 갈 수 있을 거고 잘 버틸 수 있을 거예요. 언니,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정말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대기업에만 이력서 넣은 건 거창한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솔직히 이제야 카페 일이 손에 익고 즐거워지기 시작했는데 이대로 저 여기 있으면 안 될까요? 저 올케 언니 밑에서 아직 배울 것도 많은데. 저와 시부모님 그리고 남편까지 모두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신우를 쳐다봤습니다. 정말로 하는 말이에요? 아가씨 서울에서 직장 갖고 싶어 했잖아요. 저 지금은 여기가 좋아요. 아니면 1년이라도 채울 수 있게 해줘요. 그동안 생각해 볼게요. 네? 결국 그렇게 신우는 가족이자 회사 직원이 되었습니다. 신우는 그야말로 제 말 한마디면 뭐든 하는 사람으로 대변신해버렸어요. 뭐랄까, 아기새가 어미새를 보고 각인이 되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신기할 정도예요. 왜냐면 그만큼 신우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얼마 전에 김장철이라 시어머니와 항상 하던 대로 둘이서 김장을 하려고 생각 중이었어요. 사실 신우는 김장에 한 번도 오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예 부를 생각도 없었는데 카페에서 제가 그랬어요. 아가씨, 내일 쉬는 날 우리 집에서 김장하거든요. 그날 와서 수육이라도 먹고 가요. 저는 정말로 수육만 먹고 가라고 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나가면서 한 그 한 문장에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삼겹살을 들고 찾아온 신우를 보고 온 가족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긴 무슨 일이에요? 어떻게 수육만 홀라당 먹고 가요? 일이라도 도와줘야 수육 먹을 자격도 있죠. 그렇게 말한 신우는 그날 온종일 절 쫓아다니며 어떤 걸 해야 하냐며 묻고 다녔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광경을 보더니 친척들이 보면 진짜 깜짝 놀라 뒤로 나자빠질 일이라며 마구 웃어댔습니다. 그 시간이 참 따뜻하고 보기 좋아서 저도 흐뭇하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몇 달 뒤 제 생일에는 신우가 묻더라고요. 올케 언니, 생일에 뭐 받고 싶어요? 에이,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아, 그래도 애 없이 하루만 보내면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흘린 말에 신우와 남편 둘이서 애를 봐줄 거라며 데리고 나가버리더군요. 결국 두 사람이 하루 종일 아이를 데리고 놀러 다녀 준 덕분에 전 온전히 하루를 휴가처럼 쓸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너무 고마워요. 이러라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말 저한테 선물이 됐네요. 고맙긴요. 올케 언니가 저 사람 만들어준 거 그거야말로 제가 평생토록 갚지 못할 선물이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왜 그렇게 악착같이 그런 쓸데없는 학력에 매달려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눈을 뜨게 해준 올케 언니한텐 항상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신우의 말을 들으니 제 눈에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사실 전 신우가 변한 모습을 보면 지금도 아주 신기할 정도거든요. 이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이라는 걸 잘 생각해주는 사람이 됐으니 말입니다. 신우는 그 뒤로는 저희 집에서 나가 새로운 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제 카페에서 여전히 열심히 일하는 중이랍니다. 요즘엔 일하다가 직원들과 문제가 생기면 앞에서 바로 화내지 않고 저한테 미리 연락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하면 좋을지 먼저 묻더라고요. 항상 충동적으로 말부터 꺼냈던 신우가 이제는 말을 하기 전 신중함을 배우게 된 것을 보며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신우 때문에 걱정하는 일도 많이 줄어들었어요. 학력으로 절 비하하며 비웃던 신우에게 이 일들이 좋은 약이 된 것 같아 뿌듯한 마음입니다. 사람은 고쳤을 수 없다고들 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신우처럼 생각을 바꾸면 그 사람의 세상은 한순간에 변화하는 법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저희 가족 내에 아픈 손가락은 없답니다. 그것만으로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